법륜 스님은 국내에서도 강연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님의 강연과 조서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제 물건이 하나 없어진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그 친구 주머니에서 사라진 제 물건이 있는 걸 발견했고, 당시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마음이 괴롭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생각이 들고 그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와서 한국에는 남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잃는다면 제게는 남은 친구가 없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진지하고 깊은 관계의 친구를 사귈 기회도 흔치 않을 것이라 친구와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상처를 받은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 정도 실수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다면 앞으로 그 사람과는 친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질문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친구라면 나한테 절대 손에 끼치면 안 된다. 어떻게 절친한 친구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장사 속으로 사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의 친구라면 그 정도 잘못은 기꺼이 감싸줄 마음이 있어야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를 빗대는 말이 있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친구 관계였다면 그 친구가 어떤 물건을 훔쳐갔을 때 친구가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다음날 더 좋은 걸로 5개 정도 포장해서 선물로 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만 들어봐도 내 물건이 없어져서 기분이 나쁘다. 나는 외국에서 와서 친구가 너밖에 없는데 너라도 없어지면 아쉽다. 이렇게 오로지 자기 생각뿐입니다. 장사꾼이 이쪽에서 거래를 하다가 조금 손해가 나서 접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거래처가 마땅치 않으니 이쪽이라도 붙들고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친구 관계도 아니었고 친구라고 착각을 한 것뿐이라 친구 관계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친구를 나무랄 필요도 없고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해관계로 접근했다면 반성할 게 없고 그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나는 관계라면 끊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장사꾼과 같다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해관계가 친구관계는 아니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해관계를 친구관계로 착각했다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스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관계를 정리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런 태도는 나한테 손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중인격과 같은 태도인 사람 같이 있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손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마음의 상처는 뒤로하고 비도덕적이고 박쥐 같은 사람들과도 맞춰 사는 것이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부처님에게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했을 때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동쪽으로 가라 할 것이고, 강릉에 사는 사람이라면 서쪽으로 가라 할 것이고, 수원에 사는 사람이라면 북쪽으로 가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랬다 저랬다 다르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유정법이라 하여 진리에는 정해진 길이 없고 오직 인연을 따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질문자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전부 다른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길은 무조건 동쪽이다 정해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질문자가 질문했을 땐 실은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인간관계가 고립되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만나는데 좋고 싫음을 따지지 않으면 10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대화를 통해 설명해 준 것이고, 질문자가 그걸 듣고 나서 자기 성질대로 살면서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성질을 좀 내려놓고 이익을 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만나는 게 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 확률도 높아서 점점 고립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풍부해지려면 혹은 내가 좋아하거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으려면 먼저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도 중문즉서를 무료로 하는데 아무도 스님에게 무엇 하나 해준 적 없으면서도 스님 법문을 듣고 공짜로 덕을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먼 미래까지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도 박쥐 같은 인간은 만나기 싫다 하면 안 만나면 됩니다. 안 만나도 아무 문제 없고 만나라고 정한 법도 없습니다. 단지 안 만나기로 결정했으면서 그것이 또 새로운 고민이 된다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남을 험담하고 소비를 자랑하는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도 원만하고 행복해졌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안 좋게 변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원망하고 있고, 저의 변화한 삶과 친구들과 보냈던 삶이 상충되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오면 피곤하고 병이 나기까지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들이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 힘들었을 때도 제 곁에 있어줬던 친구들이라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중도를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절교를 하자니 미안함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 소굴에서 몇백 명의 도둑과 함께 도둑질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서 도둑질하는 것이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만두고 나면 같이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또 학교 다닐 때 깡패 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며 애들을 두드려 패다가 이것이 나쁜 짓이다 깨우쳐서 그만뒀다 하면 같이 어울리던 깡패들 또한 배신자라 하고 의리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도둑질하거나 다시 깡패 짓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귀걸이 얼마 줬니? 옷이 명품이네?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부처님 법을 공부했으니 그런 무익한 잡담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해서 그만두고 나면 친구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잡담과 험담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중도는 중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둑 소굴에서 나왔는데 중도를 지킨다면서
가끔 도둑질하는 게 중도가 아니고 빵패짓 그만뒀는데, 가끔 주먹질한다고 중도가 아니고 험담을 그만뒀는데, 가끔 험담하는 게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란 그저 내가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른 길을 가면 내 자신한테 좋으니 그냥 그 길을 가면 되지, 가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묻는다면 더 좋은 길을 찾았다 안내를 해주면 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며 남을 비난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고, 그 사람들과 친구라고 정에 이끌려 다니는 것도 치우친 것이라 바른 길은 나 혼자만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육식을 하던 사람이 육식은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딱 끊고 채식을 하면 되는 거지, 육식하는 사람을 비난할 것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고 있냐 물어보면 건강에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좋아서 안 먹는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중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에 대해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 마시고 남을 험담하고 소비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부 갈등이 생기든 자식 문제가 생기든 나쁜 일이 나타나기 마련이라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비결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부처님 법을 배워서 좋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이 나는 이 길을 간다는 자세를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면 가끔 가다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그들이 잡담을 시작하더라도 나는 끼어들지 않고 들으면서 빙긋이 웃고만 있으면 됩니다.